생생경제.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의 생생경제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콜택시랑 비슷합니다. 이게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한 택시는 아니고요. 스마트폰에 이 앱을 깔아서 요청을 하면은 앱에 연결된 개인이 자가용을 몰고 와서 마치 택시처럼 요청한 곳으로 태워다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시작이 됐는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면서 시에선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죠. 택시를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당연히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택시.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고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걸리버 택시, 2번 우버 택시, 3번 맥가이버 택시입니다. 방금 문자 들어왔는데 5959님, 전 안양에서 택시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불법이라고 단속으로 막을 생각보다는 택시업계에서 받아들여 이용하면은 더 좋은 조건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하셨는데 택시 기사님들도 다 반대하시는 건 아니군요. 예, 이 택시는 무엇일까요?가 문제였고요. 정답은 오늘 방송이 끝나는 오후 5시까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에 0945번 누르시고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4510님은 또 이런 영업행위는 불법입니다. 사고 책임은 누가 지나요? 라고 하셨는데 역시 굉장히 논란이 찬반 논란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걸리버 택시, 2번 우버 택시, 3번 맥가이버 택시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금요기획입니다. 주제는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입니다. 정보보호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게 바로 주민등록번호. 이 제도입니다. 근데 50년 만에 정부가 드디어 이걸 선보겠다라고 공청회를 최근에 열었는데 오히려 전문가마다 입장 차이만 확인한 자리였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어느 것도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사실상 조금 변명을 한 상태이기도 한데 이게 보완해야 되는 문제가 심각한 만큼 또 개선이 시급한데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특히나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번 안전행정부 공청회에 참석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국대 법학과의 김상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공청회에서 인사하셨죠? 네, 네, 그래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 일단 어땠는지 오병일 사무국장님께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땠나요? 예. 사실 저는 좀 실망스러웠는데요. 네. 좀 형식적이라고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사실 공청회라는 게 정부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다양한 토론자들의 입장을 듣고 또 그것이 합리적인지 서로 토론을 해서 결국은 그런 의견이 어떤 좀 모아지면 그 방향으로 이제 네. 나아가야 되는데 이번 공청회는 정부의 영역을 받은 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8명의 토론자가 각자 자기 의견을 발표한 다음에 바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면 소개만 한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주제를 발표한 발표자가 각 패널 토론들의 의견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반론을 한다든가 네. 혹은 뭐 좋다고 이제 그 수긍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저도 제 의견에 대해서 과연 뭐 이걸 준비하는 연구원 측에서 수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반론을 가지고 있다면 또 저랑 그냥 토론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냥 그런 과정 자체가 없었다라는 게 이런 공청회가 무슨 좀 의미가 있을까 좀 아쉬움이 남은 거죠. 공청회가 시간 제한이 있었나요? 시간이 원래 5시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네. 4시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좀 토론이 네. 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소개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견 조합은 전혀 안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교수님은요? 김상현 교수님도 공청회 참여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명칭은 공청회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예. 일종의 그냥 지금 연구하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 소개하는 정도였고 거기에 대한 아마 의견을 갖다가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보는 정도의 자리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토론회 같았으면은 우리가 그 하나의 주제를 놓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의 장단점에 대한 어떤 토론이 되겠는데 네. 뭐 토론의 성격도 아니었고요. 또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법안을 놓고 그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다 구하는 공청회 자리도 아니었었고 네. 아마 지금 계속 그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어떤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정도의 들어보는, 자리였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었나요? 글쎄요. 거기서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뭐 기술 분야의 전문가도 나오셨고 그다음에 법제적으로 전문가들 또 우리 네. 오선생님처럼 그 시민단체 의견이라든지 네.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은 현행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또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 과연 어떠한 대안을 마련했을 때 지금 제도보다 비용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것이 과연 예. 그 국민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교체라든지 어떤 대안이 시행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네. 회의적인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여러 의견이 어쨌든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주민등록번호 뭐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부여가 되니까 아무런 그 거부감 없이 써오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진보 네트워크 센터의 오병일 사무국장님이 최근에 이게 주민등록번호 어떤 점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사실 최근에 불거진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경에도 그때 온라인 게임인 네. 리니지에서 대량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리니지에 접속을 해서 당시에는 이제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대조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주민번호를 도용을 해서 접속을 한 후에 뭐 여러 가지 게임 아이템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한국에서도 해외에 유통되고 있는 주민번호를 뭐 삭제를 하겠다 뭐 이런 네. 대책도 내놓고 예.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미 10년 전부터 이제 문제가 되어 왔던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적절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던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라든가 네. 보안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갈수록 개인정보 유출의 규모는 늘어나게 되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주민번호가 일종의 맞는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다 보니까 모든 개인정보가 주민번호를 매개로 해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만 알면 그렇죠. 또 다 알 수 있게 그러니까 된다는. A 예. 회사, B 회사, C 회사에서 유출이 됐어도 이런 것들을 주민번호로 매개로 해가지고 연결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이만큼 가치가 높다 보니까 해커의 타겟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전반적인 이제 설계를 바꿔야 된다. 우리가 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민번호를 통해서만 모든 개인정보를 엮으려고 하지 말고 네. 다양한 어떤 영역에서 서로 다른 어떤 알겠습니다. 번호 체계를 예.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동국대 법학과 김상경 교수님, 예, 예. 이게 지금 맞는 키로 쓰여서 오히려 한 번 털리면 다 털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오병일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국가에서나 행정하시는 쪽에서는 유용하게 썼을 것도 같아요. 예. 그런 면이 있죠. 사실 이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과거에 행정 목적으로 주민관리와 서비스 목적으로 사실은 활용이 됐었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정보통신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 대량 유출 사고가 나는데 문제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행정 목적으로 썼으면 공공 목적에서 국가가 관리하고 국가에 국한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을 보면서 보면 민간 영역에서 기업들이 쓰였죠. 자기들의 어떤 영리 네. 목적으로 예. 그 정보를 수집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의 실수나 또 다른 목적에 의해 가지고 그게 오남용이 발생해 버림으로 해서 네.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고요. 또 이제 우리가 전자정보법에 가지고 모든 행정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훨씬 이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주긴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유출돼 버리면은 큰일이 피해가 나는 거죠. 커지는 거죠. 이제 네. 뭐 교육 정보라든지 의료 정보까지 다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공청회에서 여러 방안들이 제시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어떤 것들이 나왔고 좀 뭐 괜찮다 싶은 것도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아마 그 뭐 연구원에서 제시한 방안이 한 6개 정도 되는 걸로 예. 이제 그날 발표가 됐는데요. 첫째는 이제 뭐냐면은 가장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그건 관리번호로 놔두고 또 상용으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생년을 포함한 무작위 방식으로 예. 번호 체계를 바꾸겠다 하는 게 첫 번째 방안이고요. 쓸 때마다.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예 신규 주민등록번호를 새롭게 도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관리번호와 상용번호 쓰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번호 체계로 확립해서 지금처럼 체계를 구축하자는 거고 네. 하나는 무작위 번호로 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번호를 도입하는 대신에 그거는 관리번호로만 쓰고 네. 그다음에 상용 용도로 쓰는 거는 따로 발행 번호를 만들어서 무작위로 해서 하자는 거였고요. 아, 복잡하네요, 계속. 예. 그다음에 이제 네. 마지막 두 가지 방안은 뭐냐면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완전 해제해버리고 네. 상용 용도로 생년월일을 포함하는 그런 어떤 번호 체계를 갖춘 그러니까 아예 그 새로 번호를 예. 만드는 거군요. 근데 네. 이제 지금 주민등록번호하고는 틀린 거죠. 네. 체계가. 그런데 이제 번호 체계를 갖추는 거고 또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해버리고 새로운 그런 상용 용도의 생년월일만 포함한 그런 어떤 번호 체계인데 무작위로. 네. 그렇게 이제 6가지 방안에 대해서 아.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뭐 네. 그것이 100%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또 새로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것도 또 고려해 보겠다 하는데 예. 별다른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별다른 방법이 없을 거라는 건 이 6가지 중에서 교수님의 그 딱 어떤 안목에서 이거 괜찮다라는 방안은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글쎄요. 지금 뭐 사실 지금 우리 번호 체계가 하루아침에 이걸 다 바꾸려면 예. 상당한 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간과 비용을 들이더라도 예, 예. 보안이 중요하니까 바꿔야지 된다는 또 당위가 생길 근데 수도 문제는 있잖아요. 이거죠. 이제 네. 그날 그 기술 쪽에 계시는 분이 지적을 했지만 어떠한 번호 체계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 거기서 제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주민등록번호 체계라든지 주민을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만들면 이것은 국가 전산망에서만 따로 쓰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망 자체를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네. 민간 영역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접속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인트라넷처럼 망을 따로 만들어서 그것만 쓰면은 거기서 관리하는 공무원이 유출하지 않는 한은 유출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그런 식의 예. 방안도 있는데 결국은 뭐 기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갖다가 바꾸고 안 바꾸고 문제는 결국 국민들의 어떤 정서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그러면은 오병일 사무국장님 네. 공청회에서 의견 발표하시지 않으셨어요? 네네. 예, 지금 교수님께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대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사실 문제점이 뭔지에 대한 인식이 공유가 이루어지면 네. 일단 좀 쉽지 않겠습니까? 저는 3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주민등록번호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네. 거예요. 생년월일이라든가 성별, 다 알 그다음에 수 출신 있죠? 지역.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런 문제는 사실은 그냥 무작위 일련 번호로 바꾸면 해결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번호를 태어날 때 부여받고 평생 네. 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는데 이게 언제 도용될지 계속 모르는 그런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은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그냥 바꿀 수 있게 해주자. 어떠한 예. 시스템에서든. 네. 그래서 이런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이제 보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번호를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민번호가 일종의 만능키처럼 예.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해결하는 방향은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영역을 최소화하는 거죠. 엄격하게. 네. 원래 이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라는 게 이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민번호를 생성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에 맞게 이제 좁은 용도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다 사용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주민번호에 네.
용도는 예. 제한을 하고 예. 그다음에 다른 영역에서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조세를 하는 거는 꼭 내국인에 대해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세 대상자에게는 조세 번호를 부과를 네. 하는 거죠. 혹은 복지 목적으로는 이제 뭐 사회복지 번호 이런 것들을 이제 둘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목적에 맞는 어떤 영역별 번호 체계를 두면 네. 물론 완벽한 보안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뭐 100%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현재처럼 주민번호의 가치가 높아져 가지고 공격도 많고 또 유출되었을 때 네. 피해도 심각하고 이런 상황은 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는 그러면 거죠. 오병일 사무국장님이 이런 그 세 가지, 그러니까 무작위로 계속, 네. 그러니까 무작위가 아니라 그냥 일련 번호를 한 번에 팍 부여를 해줘서 모든 정보를 담고 있고 변경도 불가능하고 너무 광범위하게 쓰이고 이런 네. 세 가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좀 제시한 게 어떤 것이었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방향으로 이제 대안을 만들면 되는데 현재 지난 공청회에서 나온 6개의 대안은 일단 문제가 지금 말씀드린 광범위하게 수집 이용되는 문제 이 부분은 해결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와 같이 사용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새로운 번호 체계로 갈 거냐 네. 이런 고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되면 뭐 6개 대안 중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또 몇 년 후에 똑같이 그 번호가 활용이 되고 그럼 똑같이 유출이 되고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 교수님, 네. 김상경 교수님 이번 공청회에서 뭐 이런저런 문제들 네. 지금 이제 오병일 국장님은 변경을 전제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공청회에서 뭐 그냥 아예 개편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기술적으로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본인을 식별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뭐 해커들이 뚫었을 경우에 네. 연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주장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무작위로 한대지만 결국은 그 무작위 번호를 집어넣었을 때 네. 결국 그 당사자 본인이 식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게. 아, 그런가요? 예. 예. 그 지금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뭐 생년월일뿐만 아니라 이제 출생지라든지 거주지 이런 거에 대한 남녀간의 식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건데 사실 그거는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민등록증에서 노출을 시키자 말자는 거였고 어디에 기입할 때도 생년월일이나 뭐 간단한 어떤 정보만 입력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결국은 우리 뭐 공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제도지만 그런 단계적으로 네. 사용 범위를 줄이자는 건데 그거는 주민등록 제도 자체 전반에 걸쳐서 그거 주민등록 제도뿐만 아니라 그런 주민등록 번호와 연결되는 각종의 제도를 이제 검토할 때 다뤄야 될 네. 문제고 예. 여기서는 일단은 지금 우리 현행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지 네. 그리고 이것이 유출된 상황에서 계속 오남용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기존 시스템을 도입하지만 실제로는 쓰지 말자. 네. 그리고 다른 증발행번호나 무작위 번호로 쓰자.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찬반에 대한 예. 어떤 의견을 들은 거거든요. 근데 정부는 네. 이 방안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뭐 이게 이 중에 정부의 입장이 뭐다라고 밝히지는 않았다고 들었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예. 정부 입장은 뭘까요? 글쎄요, 뭐 정부 입장은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정부가 구체적으로 완전히 시스템을 다 바꾸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국민의 불안이 더 커지고 계속 이런 피해가 난다면 네. 결국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비용 추산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예. 그 고민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6개가 복합적으로 정부의 안으로 나올지 또는 뭐 이 6개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게 나올 수도 예, 있고요. 그러니까 복합하다 보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정부 의견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현행 제도는 바꿔야 된다는 것은 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병일 국장님, 예. 이 정부가 좀 미온적이다라는 네. 그런 평가들이 있었던 게 아무래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토론도 붙이지 않고 네. 정부 입장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건 보시나요? 글쎄요, 뭐 지금 정부의 내심이 뭐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네.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올해 내라도 정부가 후속 절차를 마련을 네. 해서 이제
어쨌든 현재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하니까요. 이거를 어떻게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걸 좀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그 김상겸 교수님께서 이제 몇 가지 반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상겸 교수님의 의견이 아니라 이제 공청회 때 나왔던. 근데 예를 들어서 모든 번호 체계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왜요? 예. 예를 들어 모든 100% 완벽한 보안은 없기 때문에 네. 보안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뭐가 덜 위험하냐라는 건 따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다양하게 담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성하자. 이런 제안을 네.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공공 영역에서만 따로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서도 그 직원들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조세 처리를 하려면 그렇게 할 그렇죠. 수밖에 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망을 분리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조세 번호라는 걸 따로 둬서 주민번호와 다른 조세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그런 번호를 따로 두지 않는 이상 네. 주민번호 체계를 어떻게 바꾸더라도 공공 영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예. 다양한 민간 영역에서 사실은 수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공과 민간이 상호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규제를 좀 손을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네. 금요교육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법학과의 김상겸 교수님 그리고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사무국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4부에서도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와 YTN 사이언스가 주최하는 최고의 공연. 아프리카 말라위의 희망을 노래하는 루스빌로 밴드의 내한 공연이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열립니다. 메조소프라노 김청자 교수의 사랑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기적의 밴드. 아프리카 고유의 리듬과 선율. 그 진한 감동의 순간을 만나세요.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의정부의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에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도봉선역까지 연결되는 BRT 개통 예정, 수변공원, 천보산의 푸른 자연과 전세대 4베이, 판상형 설계로 공간의 여유까지. 10월에 찾아옵니다. 밀라기지구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문의 1899-7566.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기획 이어가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 다들 궁금하실 텐데 동국대 법학과의 김상겸 교수님 그리고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사무국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청회가 한번 열렸었고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뭐 사실 바꾸는 것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정부는 아직 어떠한 입장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대안을 좀 모색해보는 걸로 4부를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김상경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미국은 뭐 사회보장번호 이런 게 있고요. 일본은 어떤 식이고 다른 나라 경우도 좀 궁금해요. 글쎄요, 지금 뭐 개인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국가가 상당히 많기는 한데 각자 네. 다 조금씩 시스템이 틀립니다. 뭐 예. 7자리를 부여하는 국가도 있고 뭐 8, 9자리 또는 10자리, 12자리 이렇게 부여하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결국은 국민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특정 번호를 부여를 하는데 네. 이제 국가마다 조금씩 틀리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영역별로 이제 번호를 부여했기 때문에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일본도 2016년에는 마이 넘버를 해가지고 전체 국민을 통일하는 그런 네. 어떤 식별 체계를 다시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보장번호하고 또 그다음에 운전면허 예. 번호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돼 있고요. 뭐 스웨덴 같은 경우도 국민 식별번호가 우리하고 좀 비슷하게 돼 있는데 네. 그런 국가들이라든지 하여튼 이 어느 국가든지 간에 국민을 식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지만 번호는 부여하고 있는데 예. 이제 국가마다 조금씩 틀린 게 번호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국가도 있고 무작위로 번호를 부여하고
또 그 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시키는 국가들도 네. 있고요. 그 또 이 주민증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제 그 하면서 번호를 또 교체하는 그런 그렇군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고 보면은 일률적인 거로는 최고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병일 국장님, 네. 이 다른 나라 얘기를 지금 김상현 교수님께서 좀 해주셨는데 네. 어때요? 여기 무작위로 하는데도 일부 있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계속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살다 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떤지 저희는 이제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네.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번호, 그러니까 국가가 부여하는 그런 식별번호 자체가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식별번호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어떤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체계가 없다는 거죠. 그냥 대표적으로 호주 같은 경우가 있고요. 네. 여기서는 물론 이제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의료카드 번호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목적으로만 쓰이죠. 혹은 이제 조세를 위해서 세금 네. 납부 번호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디 카드가 있어서 아이디 카드 번호가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주민번호 같은 네. 건데 사실 이것이 사용되는 범위는 아주 제한적이고요. 우리처럼 은행이나 그렇죠. 보험사 이런 데를 안 쓰는 거예요? 납세를 위해서는 납세자 번호, 네. 건강보험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카드 번호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역별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번호 시스템이 잘 발전이 돼 있고요. 아까 이제 일본이나 사실 이제 캐나다 네. 이런 경우도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뭔가 보편적인 번호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조차도 사실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네. 제한이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도 한 16개 영역, 네네. 공공 영역에서만 예. 이제 그 캐나다의 어떤 우리나라의 이제 주민번호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국장님, 이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16가지나 번호가 된다면은 이런 거는 하나 세도 내 정보가 다 털리지 않으니까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16가지 번호가 있다는 네. 게 아니라요. 네. 캐나다의 어떤 국민 식별 번호를 예. 16개 정부 기관에서만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16개. 예. 그러면은 이 보안의 정도로 따질 때요. 네. 무작위로 하는 것과 우리처럼 변경도 안 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것과 네. 큰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네. 이제 따져보자면 그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것보다는 이제 신청을 해서 네. 발급을 할 때 더 보호 수준이 높겠죠. 예. 그리고 개인정보가 포함하는 것보다는 그 무작위 일련 번호가 훨씬 네. 더 보호 수준이 높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변경이 불가능한 것보다는 변경이 가능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낫겠죠. 물론 그렇군요. 예. 이 공공 정책이라는 거는 네. 이제 이런 측면뿐만이 아니라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은 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김상경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변경이 가능하고 네. 무작위로 그러니까 무조건 부여되는 게 아니라 신청하는 쪽이 낫고 이렇게 좀 제안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 게 훨씬 보안에 좋을까요?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저 개인정보 보호법에 만들 때 참여를 했었지만. 예.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이 정보통신 사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네. 지금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발표하는 전자정부 1위거든요. 시스템 자체. 예, 그런 이유가 이제 이렇게 모든 행정망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각 부처별로 분리돼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부처로 들어가려면 암호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관리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허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별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더 안전한 건가요? 안전하고는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침입해가지고 개인정보를 가져가려는 네. 사람한테는 불편하겠죠? 필요한 정보만 가져가는 데는데 귀찮죠. 이제 여기저기 네네. 다 한꺼번에 뚫리는 게 아니라 하나씩 뚫어야 네. 되니까. 그렇지만 결국 뚫리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불편하게 되면 예. 덜 뚫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필요한 정보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신용정보. 네. 그죠?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를 위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된 정보.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정보는 불필요하니까 안 뚫겠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신용정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용정보는 신용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네. 다른 법에서 관리를 한다. 이게 사실은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왜냐하면 그 과거에 은행들이 국가로에 속해 있었다가 민영화됐지만 네. 여전히 모든 은행들이 국제은행처럼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그런데 예. 독일이라든지 미국은 각 은행들이 신용정보를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은행들이 신용 교회를 위해서 부담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접근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은행을 뚫었다 해도 다른 은행에 있는 정보는 못 뚫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 뚫어야 된다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오 국장님 말씀은 그런 것들을 다 제한하자는 건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네. 공공정보로서 지금 우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건데 이걸 우리가 단점만 볼 게 아니라 장점도 봐야 되는데 서비스할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어떤 개인 신분을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 거래를 한다면 은행들은 틀림없이 본인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도 그렇겠죠. 예, 심지어는 출생증명서까지 가져올지 모릅니다. 아니, 본인인지 아닌지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조작이 가능한데 네. 그게 확인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은행의 신용 네. 금융정보원에 들어가가지고 연결만 하면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네. 모든 은행의 거래관계라든지 부채관계라든지 알 수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유출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마지막 단에 있는 사람을 규제하는 법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아니고요. 지금 예. 왜냐하면 기존에 주민등록 워낙 많이 네. 유출했으니까 예. 시스템을 한번 걸러주는 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국가가 행정 목적으로 쓰는 망은 완전히 차단을 해야 된다. 그것이 네. 뚫린다 하더라도 예. 연결된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조세 부분은 조세에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문제인 그게 거죠. 이제 관리하는 문제겠군요. 결국은 사람의 그렇죠. 문제일 결국은 거고요. 사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네. 그 유출 사고란 것도 대부분 관리자들의 목적에 네. 의해 지고 의도에 대해서 유출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는 번호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는 아이핀이 있었고요. 아이핀하고 연결돼서 또 마이핀이 나왔잖아요. 오병현 국장님, 마이핀 번호는 어때요? 이게 좀 보안이 좀 더 좋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마이피는 좀 뜬금없이 나온 건데요. 왜냐하면 8월 7일부터 네. 이제 주민번호 수집을 이제 법에 근거해서만 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좋은 거예요. 과거보다 점점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근데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이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률이 1000개가 넘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예.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어쨌든 네. 이런 이제 민간에서는 뭐 금융이나 통신 몇 개 영역을 빼놓고는 주민번호를 수집하기가 이제 힘들게 됐죠. 과거에 관행적으로 네. 수집해오던 그런 곳들. 근데 이제 그 정부가 사실은 마이피는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인데요. 뭔가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 불편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마이핀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이핀이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신원 확인 수단으로 네. 내놓은 건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우리가 신분증 자체가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신원 확인 네. 수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이핀 아까 이제 범용적으로 쓰이면 이제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면 각 기업들이 이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롯데마트는 롯데마트 고객번호가 있고 네. 뭐 이마트는 이마트 예. 고객번호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마이핀을 써라라고 내놓으면 이제 마이핀이 온라인상에서도 주민번호처럼 예. 범용적으로 쓰이게 되는데 저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런 어떤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을 굳이 마이핀이라는 또 보편 식별자를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적절한 정책은 아니라고 아니다. 보고요. 예. 예. 김성균 교수님은 마이핀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궁여지책으로 나왔던 것 중요지책. 같고요. 예. 아직 뭐 시행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핀도 지금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그 일종의 어떤 변형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제 네. 일단 당장 그 주민등록번호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봐 네. 일단 그 번호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식별하기 위한 어떤 네. 다른 방법으로 쓴다는 건데 그것도 이제 결국은 본인의 번호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 마이핀을 가입하려면 주민번호를 넣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본인인지 확인이 돼야 되니까요.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번호자 안전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해킹이라든지 그걸 관리하는 어떤 담당자가 유출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김상현 교수님은 이 주민등록번호를 평생 가져가지 않고 주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자. 이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주기적으로 바꾸는 경우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증을 10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거든요. 아, 예. 교체를 하는데 독일은 지금은 이제 뭐 우리보다 사실은 어떻게 더 발전해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보다 좀 늦게 시작을 했었는데 독일은 전자주민증을 도입해 가지고 그 주민증 가지고 또 자기 어떤 그 공인인증서로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본인이 또 암호를 부여받습니다. 스스로 기입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치면은 본인 그 전자주민증 네. 가지고 활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예를 들어서 번호를 바꾸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혼란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혼란 왜냐하면 불가피하다. 예, 네. 사람마다 다 틀리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태어났을 때 번호를 보여야 그 국민을 10년 단위로 할 때 그때 태어난 사람은 또 10년 단위로 싹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 태어난 사람은 또 그 1년 뒤에 또 바꿔야 네. 되고 행정작용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그럼 10년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신분 세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비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주민번호를 바꾸든 아니면 이제 증 번호를 사용을 해서 그 증은 이제 보통 10년마다 이렇게 네. 유효기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하든 간에 사실 과거와 단절을 시키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주민등록번호에 네. 주민등록증에 이제 주소가 변경이 되면 그 이력이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되든 아니면 주민등록증 번호가 되든 간에 이것이 재발급이 되게 되면 네. 당연히 이제 과거에 어떤 사용했던 그런 번호와 새로운 번호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DB는 이제 정부에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이제 번호를 네. 사용했었는지 그런 추적 가능성은 여전히 이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정책의 문제죠. 우리가 네. 그렇게 설계를 할 텐데 전혀 단절되도록 설계하지는 않을 거라는 안아야지 거죠. 네. 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또 아까 김상현 교수님 말씀하시기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사회적인 혼란도 그렇지만은 재정이나 이런 걸 써야 될 것도 만만치 않다 그러는데 대략 나오나요? 추산이요? 글쎄요. 뭐 그날 발표한 거 보니까 시스템 변경하는데 한 3천억 이상 든다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아마 3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 든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그 암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 추산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요즘 같이 뭐 어떤 통신망이 잘 돼 있고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잘 돼 있을 때는 실제로 뭐 1,000억 이상 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대략적으로는 거기 나온 안내 평균적인 비용이 3천억에서 4천억 사이입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은 뭐 단계적으로 걸려야 되겠죠. 이제 예. 번호를 단계적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 시기적으로는 이제 다양한 이제 시기가 있는데 그거는 일괄적으로 뭐 이야기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되는데 결국 번호를 완전히 시스템을 바꾸는 경우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바꾸느냐 또는 네. 17세 이상 주민등록 어차피 주민등록증도 바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되겠죠. 그 번호를 예. 다 지워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하면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일단 뭐 한 5년 5년? 정도 10년 네.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지 나눠서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비용들 오병일 네. 국장님 뭐 시간적인 비용 네. 그다음에 정말 돈 이런 것들 좀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민번호 변경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이제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게 그 사회적인 혼란과 비용 문제인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변경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지금 낳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초에 1억 건이 넘는 그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문에 카드를 변경하는 비용만 수백억이 그렇죠. 들었거든요. 예. 이 자체가 사회적 비용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카드 발급 비용만 그렇게 든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명의도용을 당해서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피싱 피해를 당했을 수도 네.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피싱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따지자면 여전히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혼란과 비용을 유발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화의 초창기고 네. 앞으로 좀 더 안전한 그런 정보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이라도 시스템을 개편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더 절약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든다면 저는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한꺼번에 모든 국민의 주민번호를 다 바꿔주는 것이 예.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생아나 이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체를 하면서 뭐 5년이나 10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다 줄일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향 이걸 좀 네.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예. 먼저 오병일 국장님께서 예. 생각하시는 좋은 개선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주민번호 이 변경에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그만큼 주민번호를 우리 사회에서 많이 사용을 해왔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사용 영역이 줄어들면 변경 비용도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논의를 해 나가면서도 주민번호가 사용되는 수집되는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봐요.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1,000개가 넘는 법률에서 주민번호 이용을 허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꼭 수집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네. 이렇게 수집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에서는 한 16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정도로 네. 꼭 필요한 영역만 좀 줄여나가자. 줄여서. 그리고 이제 목적별 번호도 완전히 그 번호로 단숨에 가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번호와 함께 예를 들어서 납세자 번호라든가 네. 사회보장 번호 같은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서 병행을 예. 당분간 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주민번호 체제를 개편을 해나가되 단계적으로 가는 방향.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예. 결합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상경 교수님이 생각하는 예. 가장 좋은 개선 방안은 어떤 걸까요? 예, 일단 뭐 국민들이 현행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면 네.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그게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변경을 원하는 분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변경을 해줘야 된다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그건 뭐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동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 지금 현행 시스템이 결국 정보 노출에 굉장히 어떤 체계가 그런 쉽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어렵게 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발행 번호를 한다든지 네. 또는 뭐 무작위 번호를 하는데 행정 관리 번호를 따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거는 예.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어떤 번호든 간에 그것이 항상 노출의 위험은 되어 있고 예. 본인이 식별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시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아마 새로운 번호가 도입된다면 아마 우리 오 국장님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법률들의 규정들도 전부 다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정부 부처도 지금은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이제 연결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민간망하고는 완전히 구분될 수 있도록 네. 뭐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두 분의 의견이 다른 듯하지만 같게 모아지네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단계적으로 혼란을 줄여가면서 바꿔 나가야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법률들 많이 너무 많이 쓰였던 광범위하게 쓰였던 남용됐던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야지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저희 금요일기획은 마지막으로 그날의 주제를 정의를 내리고 끝나거든요. 주민등록 번호는 뭐다라고 정의를 해주시고요. 간략하게 본인의 주장을 담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동국대 김상겸 교수님께 부탁드릴게요. 주민등록 번호는 뭐다? 네, 주민등록번호는 한국에 태어난 본인의 그 존재를 확인하는 번호라고 존재를 생각합니다. 확인하는 번호다. 예. 뭐 어찌됐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 시스템은 어떤 독자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남자냐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네.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번호가 지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 드러나선 정보를 가능하면 줄여야 된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존재의 증명이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고요. 오병일 국장님, 주민등록번호는 뭐다? 저는 정보 사회에서 사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주민번호를
있는 한 한국에 프라이버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그 주민번호의 문제를 좀 섬뜩하게 경고를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민번호는 인간 바코드다. 예. 섬뜩한데요. 예. 설명 더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설명 더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 어떤 사회나 예. 어떤 뭐 복지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번호는 필요하죠. 하지만 네. 그거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번호지 네. 모든 국민에게 뭐 의무적으로 알겠습니다. 어떤 평생 예. 이렇게 마치 바코드처럼 이렇게 부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점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금요기획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동국대 법학과의 김상겸 교수님,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사무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2번 우버택시였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은 0142님, 9543님, 6570 그리고 6438님이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경제신간 유리 감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등록 개선 방안 잘 들으셨나요? 마무리는 뭐 어쨌든 개선해야지 된다는 쪽으로 잘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많이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오늘 방송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인터뷰 전문이 홈페이지에 올라오게 됩니다. 또 생생경제 SNS 패친과 특친이 되어주실 수 있는데요.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